네, 반갑습니다.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심화 재무회계 연습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벌써 봄 종합반이 끝났어요. 우리 세무사 꽃피는 3월에 화창할 때 시작해서 벌써 추석이 다가오는 9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봄 기본 종합반에서 열심히 세무사 1차와 관련된 과목을 공부하였는데 전체의 과정을 살펴보는 데에 의미가 있긴 하지만 아마 다 알았다라고 자신 있게 손을 들고 일어설 분은 안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잘못도 아니고 워낙 많은 양의 지식을 6개월이라면 어떻게 보면 긴 기간이기도 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굉장히 짧은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지식을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함축해서 배우다 보니 여러분들이 많이들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과정이 보통 학원가에서는 심화반 과정이라고 만들어져 있죠. 하지만 저희 바른 생각에서는 심화반 과정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도 있고 혹은 패스트 리뷰를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본 심화반 설명의 영상 이외에도 우리 바른 생각 세무사 홈페이지에 패스트 리뷰반에 대해서 패스트 리뷰반을 선택해야 될지 심화반을 선택해야 될지 각각의 장단점 그리고 패스트 리뷰반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와 김용남 선생님이 이미 촬영을 끝내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생각 세무사 홈페이지에 우리 세무사 패스트 리뷰반과 심화반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 영상이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고 또 바른 생각 유튜브에도 올려져 있어요. 그걸 보시고 어떤 걸 선택할지를 선택하셨을 테고 본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나는 그래도 심화반을 선택할 거야 라고 하신 분일 거예요. 그래서 교육의 대상, 본 심화 재무회계 연습의 교육의 대상은 바로 여러분. 봄 기본 종합반이 끝나고 패스트 리뷰반이나 심화반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셨는데 그중 심화반을 선택한 여러분이 이 심화 재무회계 혹은 심화 재무회계 연습의 교육 대상이다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패스트 리뷰반에 대해서 미처 그게 뭐지? 라고 생소하신 분은 저랑 김용남 선생님이랑 미리 찍은 홈페이지 동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라는 게 금쪽 같은데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함일 테니까 한번 그 시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심화반을 선택하기로 마음 먹은 분들 이제부터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는 교재가 있는데요. 교재는요. 24, 25년 대비 세무사 재무회계 연습입니다. 물론 제가 지은 거고요. 책은 2권인데요. 문제편이 있고요. 해설편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제편에서는 문제만 있고 해설편에서는 해설만 있어요. 이제 문제와 해설이 동시에 한 책에 있으면 자꾸 해설을 보지 않으려고 해도 해설이 눈에 보여서 문제 푸는데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두껍다 보니까 분권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이렇게 2개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문제 볼 땐 문제를 집중해서 풀이하고 나중에 해설 볼 땐 해설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게 꽤 괜찮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걸 교재로 삼는데요. 얘를 심화반 교재로 삼잖아요. 그럴 때 첫 번째, 선생님 이거 지금 사서 제가 심화반 교재로 사용하고 내년 25년도 제가 2차생이 되었을 때 또 다른 교재 사야 돼요? 꼭 붙길 바래요. 자, 25년이죠. 동차, 우리 세무사 동차
혹은 유예 강의 있잖아요. 25년도 동차나 유예 강의도 동일 교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심화반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니까 한번 사두면 계속 쓸 수 있고요. 개정사항은 이미 다 반영이 돼서 내년도까지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본질적으로 얘기하면 사두면 돈이 아깝진 않다라는 말 드리고 문제와 해설편으로 구별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교재는 이걸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자, 우리 심화반의 목표라고나 할까? 자, 교육의 목표다 이거죠. 교육의 목표는 봄기본 종합반에서 배웠던 중급 회계의 복습, 자, 2차 동차의 발판, 준비, 사전 작업이다 이거죠. 그래서 중급 회계를 복습하고 2차 동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다라는 게 본 심화반의 어떤 목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이게 목표예요. 그럼 자, 이 책이 챕터가 총 16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2장까지가 중급 회계 분야고요. 중급 회계 분야고 13부터 16장까지가 고급 회계 분야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이에요. 이 중급 회계에서도 11장하고 12장이 특히나 좀 어려운데 얘가 뭐냐 하면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거 어렵죠. 그리고 현금 흐름표 어렵지요. 자,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파생 상품 있고 합병 있고 연결 있고 그리고 지분법이 있습니다. 물론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중급 회계의 그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목표가 중급 회계의 복습과 2차 동차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세 번째가 수업의 구성인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냥 주관식으로 풀 겁니다. 여기 있는 그냥 이 교재를 가지고 1장부터 10장까지는 주관식으로 풀 거다 이거예요. 반면 11장부터 12장은 요거는 좀 어려운 주제잖아요. 아니 여러분 1차 붙어야 2차 공부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간혹 선생님 저 동차할 거예요 하면서 막 2차 공부만 열심히 하신다? 근데 1차를 붙어야 뭔 2차를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동차를 하기 위해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확실한 1차 합격입니다. 그래서 비록 교재를 이걸로 쓰고 있지만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교재로 하고 요거 11장부터 12장 요 어려운 주제에 대해선 제가 이 교재를 쓰지 않고 별도 유인물을 여러분들께 드릴 거고요. 다운받을 수 있어요. 별도 유인물을 여러분께 드려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상으로 다운받을 수 있고 이걸 통해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풀이할 거다 이거죠. 그래서 별도로 책을 살 건 아니고요. 별도 유인물을 여러분께 드릴 거고 당연히 무상으로 객관식 문제를 풀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 드리는데 요즘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에 고급 회계 파트가 간혹가다 어려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제가요 과거에도 이야기 드렸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그 최근에 우리 세무사 1차 시험에 나온 고급 회계, 특히 연결 파트의 그 문제는 열심히 공부한, 고급 회계를 열심히 공부한 회계사 1차생도 반반이에요, 맞출 확률이. 그럼 여러분들 그 문제를 위해서 세무사 수험생처럼 4시간짜리 15번 이런 수업을 듣고 어마어마한 시간을 투입해서 공부를 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 나오면 틀리고 만만한 문제 나오면 맞고 어차피 두어 문제 나오는 건데 이 전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합리적인 선택이다 이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학원가에 사실 우리 저를 포함한 강사들이 이제 뭐 저도 사회인이고 경제인이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뭐 공포 마케팅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무사도 고급 회계, 특히 연결 분야를 확실하게 해야지만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 생각합니다. 어쨌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고급 회계 우리 세무사에서 어렵긴 해요. 세무사 시험에 고급 회계가 어렵게 나왔는데 한 두어 문제가 그건 열심히 공부해도 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킬 거 없고 그냥 그런 문제 나오면 틀리면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고급 회계를 다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요 13에서 16장 관련 고급 파트 있잖아요. 책이 이렇게 구성됐는데 요 고급 파트는 요것도 어떻게 하겠다? 네, 제가 별도 유인물을 드리고 객관식으로 풀겠다 이거죠. 그래서 요것도 요 챕터도 별도 유인물로 객관식으로 공부할 거고 이럴 때 이 분야는 합리적인 분야.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그리고 최근에 좀 한두 문제가 연달아 어렵게 나온 거 그걸 대비하겠다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풀어줍니다. 뭐 제가 몰라서 안 풀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김현식입니다. 다 풀어드립니다. 하지만 또 나와도 아마 틀릴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4시간짜리 한 15번 수업 듣고 열심히 반복하고 복습한 그런 수험생이라도 맞을 확률 반반이라니까요. 그런 시험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다른 뭐 세법학이다 무슨 다른 거 공부해야 되니까 그만한 여력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웃라이어 아주 예외적인 문제는 치우고 나올 만한 거 그리고 나오면 우리가 맞힐 만한 거 그런 것들로 해서 총 7번 7강까지가 준비되어 있는 요걸로 대신할 거예요. 그러면 자 수업의 구성은 보시면 요 책이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 책으로 하고 11장, 12장은 요건데 별도 유인물로 객관식으로 하고 13장에서 16장도 별도 유인물로 객관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전체 여러분들이 뭐야 1장부터 16장 중에서 10장까지만 이 책으로 하고 11장부터 16장은 별도 유인물로 한다는 소리 아니야? 정확하게 잘 정리하시네. 똑똑하시네. 붙을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괜히 이 책을 사는 게 아깝다고 생각되시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25년도 동차나 유해 강의도 이 교재를 쓰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관식으로 공부할 테고요. 그리고 2차 때는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지금 심화반이니까 요걸 설명할 건 아니지만 괜히 제가 고급 회계 열심히 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2차 때는 제가 또 안 가르치나 괜한 오해를 여러분들이 하실까 봐요. 2차 때는요. 동차든 유해든 요 13부터 16까지 고급 회계 분야에 대해서 A부터 Z까지 다 세세한 설명을 할 겁니다. 세세한 설명을 할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하에 언제? 요거 2차 때 요때 요 고급 회계 파트는 그렇게 그때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때도 나올 법한 거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 전통적으로 중요시 여기는 그 분야들에 대해서 다 공부를 할 거니까 우리 심화반에서는 고급 회계 파트에 대해서 별도 유인물로 객관식 해주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수업은 이렇게 구성되고 괜히 이렇게 구성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고급 회계 2차 때도 안 가르치려나? 아니에요. 2차 때는 요 고급 분야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하나도 여러분들 모른다는 전제하에 다 가르칠 겁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구성된 심화반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차에 대해서 설명, 요게
요 분야에 제가 7강 정도, 7강 정도를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꽤 나름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그런 다음에는요. 수업은 원래 작년까지는 20회였어요. 근데 올해 1회가 늘었는데 이 1회가 뭐냐면 아까 얘기 드렸던 이 고급 회계 7개의 강좌 7강이 추가됐다 이거지. 그래서 총 21회가 있는 거다 이거고요. 여기다가요, 여러분들 제 이 모든 강의는 동영상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동영상으로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내가 빨리 해야지 하고 이제 처음에는 빨라요. 왜냐면 이제 가슴에서 의욕이 불타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어떤 투지도 있고 막 그러니까요. 근데 이 동영상 혼자서 보시다 보면 처음에는 빠른 것 같지만 어떤 일 때문에 생활 리듬이 좀 깨지거나 하시면 헤어나오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4번은 4회는 우리 학원에서 진행하는 현장 복습 강의를 요걸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에 21번의 동영상 시간표가 있고요. 여러분들 요 날은 요거 보세요. 요 날은 요거 보세요 하는 21번의 온라인 동영상 시간표가 있고요. 색깔이 좀 다르게 4번의 시간표는 색깔이 다르게 해서 오후에 딱딱딱딱 있을 거예요. 한 2주에 한 번씩 해가지고 딱딱딱딱 있을 거예요. 그날은 학원 오셔서 제가 지금 촬영하는 이곳에서 그날 전까지 여러분들이 동영상으로 공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쭉 핵심 주제별로 한 번씩 쫙쫙 정리해 드릴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석이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제도가 잘 안착이 되면 서로 간에 좋은 건데 여러분은 모르는 부분은 반복하고 아는 부분은 좀 더 빠르게 넘어가서 공부의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그렇지만 단점 중에 치명적인 게 진도가 밀릴 수 있는 건데 일정 시간마다 현장 강의를 통해서 꼭 그만큼을 듣고 현장 강의를 와야 되니까 진도가 처지거나 일정이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형태와 학원의 현장 복습 강의 형태가 이렇게 결합된 이 형태를 쓸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21번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언제 보세요 하는 우리 추천하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니까 그 날짜에 보시고 꼭 그 날짜에 안 보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온라인이더라도 시간표가 제시가 돼서 내가 이 기간에 끝내야지 하려고 저희는 온라인이지만 심화 요 재무회계 연습에 대해서 어떤 게 있다? 시간표가 있어요. 그리고 색깔 좀 다르게 해서 들어가는 건 누구나 알 수 있게 현장 복습 강의 1, 현장 복습 강의 2, 현장 복습 강의 3, 4 해가지고 요게 또 있을 건데 이거는 학원에 오셔서 그 직전에 배웠던 2주간 배웠던 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이곳에서 복습해드리겠다까지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래요. 이런 설명회를 듣고 내가 이 과목을 선택하고 잘해야지라고 마음먹을 때까지는 참 좋고요. 그리고 한 일주일간은 잘 지킬 수 있어요. 보통은 작심삼일은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인이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이유들이 있다 보니까 작심삼일은 아니고 작심일주일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자 하는 건 올 봄에 여러분들이 세무사가 되시겠다,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돼야겠다라는 절실함이나 절박함을 느끼셨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계속 유지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가끔 그래요. 이제 수강생들이 어떻게 매번 그렇게 열심히 강의하냐고. 제가 가슴에서 매번 열심히 해야겠다는 늘 열정이 샘솟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마다 다짐하는 겁니다. 수강생인 나에게 열심인 나를 기대하고 있어. 그러니 난 오늘 힘이 빠지고 좀 피곤하더라도 적어도 마이크를 잡고 있는 이 순간에는 열심히 해야 해 라고 자꾸 다짐하는 겁니다. 자, 이 설명회 이후에 제 수업을 듣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들으시면서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건 매일 동영상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다짐, 내가 왜 세무사를 합격해야 되는지에 대한 예전의 그 절박함,
다시 한번 느끼고 열심히 공부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렇게 하면서 4번은 우리 현장에서 만나 뵙고 또 인사도 하고 그냥 복습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5년 세무사 1차 시험 대비 심화 재무회계 연습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런 상황으로 진행될 거고, 목표라든지 교재, 수업의 구성, 회차까지, 그리고 온라인과 학원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수업을 들으시고 현장 강의 1회차에서 얼굴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뵙도록 하겠고요. 하나 더, 이 심화반을 선택할지 테스트 리뷰반을 선택할지 우리 세무사 홈페이지에 제가 김용남 선생님하고 찍은 것도 꼭 한번 보시고 결정에 신중함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